예, 안녕하십니까. 성남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유광희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추진위원장님으로부터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LH의 역할, 이걸 이제 좀 소개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요.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그냥 특별법이라고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건 보통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정법에서 LH나 공공기관들이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한 1.2배 또는 1.5배 정도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제고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종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심의를 보면 교통, 교육, 환경, 경관 여러 가지 심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심의를 LH 같은 공공기관이 이제 시행자로 하면은 통합 심의로 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특별법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인센티브, 그런 장점에다가 추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격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부터 해서 초기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나중에 또 이제 공공기업 비용을 채거나 해서 비용을 땡겨와서 나중에 이제 기반시설 공사도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선교통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LH가 설명하는데 좀 망설였냐?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의 도정법에서 했을 때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특별법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통합재건축 단지는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확 나온 건 아니고 기존 도정법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촉진 정책 그런 것이 결합해서 나온 게 이 특별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LH 역할, 사업 시행자로서 LH, 그 다음에 주요 문의사항, 안내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LH 역할 구분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로 나눈다는 게 이 특별법에 따른 규정된 또는 거기서 파생된 그런 역할들인데요. 이 보시면은 미래도시지원센터,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그 다음에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시행자, 이주대책 사업시행자. 이렇게 5가지로 역할이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는 좀 색깔이 틀리고 이제 네모 박스로 돼 있고, 요 밑에는 좀 연두색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된 게 왜 구분이 됐는지 이제 좀 시간상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보면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원기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개는 약간 좀 지원을 하는 좀 서포트 해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관리자, 시행자, 사업 시행자, 즉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 역할을 하는 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 가서, 잠깐. 이전에 보면 그 미래도시 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 5개 중에 한 4가지는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예요. 즉, 특별법에 용어로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중에 이제 유일하게 그 법상의 용어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그 미래도시 지원센터입니다. 그럼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그럼 도대체 뭐고 어디서 나온 거냐?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보시면 그 왼쪽에 그 보도자료라고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1월 10일 날에 그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1월 1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안에 보면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 허그, LX 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나 주민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 LH는 1월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 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재창조센터가 지금의 미래도시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지자체와 LH 간 여기 성남, 군포, 안양, 일산, 부천 각 지자체와 MOU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 업무 협약 내용에도 이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면 이제 미래도시지원센터 체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어떻게 좀 이미지화해서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이제 왼쪽에 보면 정비사업 법 체계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여기에 다 이렇게 정비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즉 중앙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와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에 파생되어 나와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저희는 이 도정법이나 이 특별법, 빈집법 이 지원기구를 통합해서 통합정비지원기구를 오리역의 경기 남부지역본부 8층에서 정비기원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이제 단순 문의 같은 거는 여기 콜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기에 정비 지원 기구가 있고요. 거기에서 각 현장에서의 의견이나 현장의 상황이나 현장에서 주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각 현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5개 신도시에. 그게 이제 성남센터, 안양센터, 군포센터, 부천 센터, 고양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할이 뭐냐? 역할을 보면 일단 조금 좀 개념적으로 한번 보시면 통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 LH에 소통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적인 역할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역할은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홍보하고 컨설팅,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상담 홍보는 제도나 정책 설명, 특별법 내용 안내, 사업 방식 안내, 그 다음에 사업 홍보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컨설팅은 사업의 절차라든가 사업 추진 관련 상담, 그 다음에 계략적인 사업 계획 컨설팅, 이 기본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층 컨설팅을요, 사업 계획안 수립 및 사업 기획, 법률, 세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컨설팅의 계략적 사업계획 컨설팅하고 신층 컨설팅의 사업계획안 수립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이번에 기본 컨설팅의 계략적인 사업계획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용적률이나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계략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구조나 뭐 이런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말 그대로 이제 계략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3번에 있는 사업계획안 수립은 가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동을 가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게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사업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주민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 사업성 관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 관련해서 이제 계략적 사업계획 컨설팅은 거의 준비 단계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사업계획안 수립 같은 심층 컨설팅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알아야 되실 거는 이 사업계획안 수립 같은 심층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법률이나 세무, 뭐 회계 이런 전문가분들을 다 그 외부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좀 발생을 해서 이런 심층 컨설팅은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아마 몇 퍼센트 정도를 받아와야 아마 심층 컨설팅을 저희가 아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그 노후도시 정비지원기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도시 정비지원기구라 하면은 여기서 그 앞에 괄호해놓고 중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지원기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관련 시책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그 다음에 기본 방침, 기본 계획, 특별 정비 계획의 수립 등 지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그 다음에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 여기서 보면 초록색으로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기구다 보니까 어차피 그 기본적인 방침이나 원칙 같은 거는 이제 중앙정부, 국토부에도 세우고요. 그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세우는 거에 필요한 거를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여기 좀 특이하게 이제 연구원도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교통연구원도 중앙의 노후도시 정비지원기구의 역할을 하는 수행기관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노후도시 정비지원기구 역할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지자체죠. 지자체의 노후도시 정비지원기구 역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검정색으로 된 거 1번, 3번, 7번, 8번 요거는 앞에 그 중앙의 노후도시 정비지원기구 역할과 업무가 똑같습니다. 뭐 기본 방침 계획,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 지원,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지원,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글씨 있잖아요. 2번, 4번, 5번,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등 진단 업무 지원, 이주대책 수립 등 업무 지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앞에 그 중앙 정보는 방침이나 원칙 그런 거를 이제 수립하는 거라고 본다고 하면 이 지자체는 그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노후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역할을 보면 좀 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죠. 뭐 현황조사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단 업무, 이주대책 수립, 뭐 임대주택 공급 등 상당히 좀 실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방 노후도시 정비 지원기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기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방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앞에 있었던 연구원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 사업관리자 역할입니다. 총괄 사업관리자라는 게 그 말씀에서도 아시다시피 총괄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걸 이렇게 두루 아우른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총괄 관리 및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지원.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 지원금 관리. 제30조 1항. 이게 뭐냐? 공공기업비용입니다. 공공기업비용을 어떤 비용의 활용 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하면은 뭐 주로 이제 CM 회사라고 하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나 이제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 그런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총괄사업관리자가 이 특별법에서 좀 추가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한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아까도 뭐 저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 이럴 경우 조합이 4개가 존재를 하는데 통합 재건축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총괄사업관리자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총괄사업관리자가 투입이 돼서 이 각 조합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빨리 해달라고 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사업 시행자 역할입니다. 이건 뭐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가 그 재건축 사업을 하면 우리가 뭐 이주비 지원이 나와서 이제 다른 데 그냥 별도로 가서 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주단지도 건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주대책 사업 시행자 역할로는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 순환형 주택 공급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3번 인근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제공.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한 후 이 주택들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주대책 사업 시행자로는 LH, 지방공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역할입니다. 그 사업 시행자라는 게 뭘까? 뭐 대충 뭐 보면 그냥 뭐 사업을 뭐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시행자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아파트 등 사업 진행에 있어 각종 인허가와 감리 업무, 사업비 검증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자를 보통 사업 시행자라 하고요.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조합을 그 사업 시행자라고 지칭을 하죠.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사업 촉진을 위해서 어떤 공공기관을 또 지정 가능합니다. 구분되는 개념이 시공자라고 있어요. 시공자는 이제 말 그대로 공사를 도급받아서 시공을 하는 그런 건설 회사들이죠. 그럼 사업 시행자 지정은 어떻게 하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단독 또는 공동 사업 시행자 지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좀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는 게 조합 설립 후에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말하는 건지, 조합 설립 이전이더라도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이렇게 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이게 좀 불분명해서 일단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좀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도정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고 아마 만든 것 같긴 한데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서 요 1번은 좀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 시행자로는 뭐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조합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로서 LH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보면은 저희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저희를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 즉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율도 좀 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4분의 3, 즉 75%의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시행자 지정은 3분의 2, 66%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율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 구성하던 뭐 초기에 좀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초기 사업비를 저희가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사업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관리나 뭐 사업 기간, 공정 관리 이런 거는 저희가 아주 컴팩트하게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뭐 앞에 1번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가 뭐 사업성도 검토하고 또 저희 회사 내에 있는 공사비 검증 뭐 이런 거는 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같은 경우도 꼼꼼히 다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정보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매년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임시국회나 국회 등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국토위나 이런 데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는 어차피 자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업 정보는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의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주민의사 반영 단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게 LH를 사업 시행자로 하면 브랜드나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 민간 소유자분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도 당연히 그 소유자분들이 원하는 브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새로 별도의 단지명을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공 품질 관리라는 거는 이 마감재 수준, 시공용 자재 이런 것들도 주민 대표 회의나 총회, 그러니까 단독 시행자로 하면은 주민 대표 회의가 법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또는 여기 총회라고 하는 게 조합이 있는 경우는 조합원 총회죠. 그런 거를 통해서 브랜드 사용이라든지 시공자 선정, 그 다음에 마감재 수준, 그다음 조경 수준 그런 건 다 주민분들이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하고 조합이 공동 시행을 하면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의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 시행으로 갈 수가 있고요. 단독 시행은, 이제 공공기관 단독 시행은 조합 설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은 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이 됩니다. 그럼 참여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러니까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뭐 공모 및 수시 접수 등을 통해서 그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 시행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본사에서 사업 시행자 참여 기준에 대한 방침 등을 수립 중에 있고, 추후에 이제 국토부나 관련 지자체와 협의 후에 어떤 최종 결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사례입니다. 여기 정비사업 시행 사례는 이제 저희 공공 재개발인데요. 최근 거부터 좀 오래된 것까지 있는데요. 관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06년도에 완공을 했죠. 마포지구는 2010년도. 이름을 보면 마포공도 푸르지오라고 해서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마포공도 푸르지오가 일부 직원들은 저희 회사가 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도시정비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관리만 하는 역할이죠. 안양도 보면은 2016년도에 됐는데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라고 돼 있고요. 성남에 보면은 중앙동 롯데캐슬 06년도, 그 다음에 이 단대구역은 14년도에 성남 단대 푸르지오, 그 다음에 성남에 22년 8월이니까 최신이죠. 이 편한 세상 급빛 그랑매종 4,400호나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이거는 작년 12월이네요. 요것도 거의 한 4,000세대 되고요. 그 다음에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요것도 한 2,000호 되는 건데, 이것도 22년 9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공공 재건축, 저희는 이제 지금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공공 재건축 최근에 좀 진행되고 있는 거 3개 간단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바포 7차 공공 재건축 지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략적인 사업 계획안은 지상 40층, 한 1045호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LH와 조합이 공동 시행으로 22년 9월에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사전 기획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망우 1구역 공공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도 21년 12월에 공동 시행 약정을 체결하였고요. 역시 사전 기획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 중곡 아파트, 여기도 22년 8월 공동시행 약정 체결 후 현재 사전 기획 단계입니다. 사전 기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전 기획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거 아시죠? 뉴스나 그런 데서 좀 보셨죠? 거기에 보시면 사전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구청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협의하는 거를 아예 시에서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그 사업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개념이 이제 사전 기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특별법의 통합 심의, 여러 가지 심의를 한꺼번에 심의한 통합 심의랑 비슷하죠. 사업 기간 단축하는 거를 보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문의사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H가 만약에 단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그때는 조합이 없잖아요. 그 대신 법상에 주민대표회의라는 기구가 구성이 되고요. 저희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맺고 사업 전반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대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공이 공동 시행하는 방식의 경우 누가 결정하나요? 요건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조합을 먼저 설립한 이후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통해서 공동 사업 시행이 결정된다. 기존 추진위원회 조합은 공공시행자 추진 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조합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요. 기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다음날 인가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이거 아파트 브랜드 및 단지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민분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시행지 주택 품질이 저하되지는 않나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택 마감재, 시공자재, 그 다음에 조경, 시공사 선정 다 주민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요 질문을 좀 편견을 가지고 보시지 말아주세요. 임대주택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을 하면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그 도정법이죠. 도정법에서는 저희가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만큼 분양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고 그러면 같은 비율로 임대주택도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그 비율은 똑같아요. 비율은 똑같은데 총량은 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수가 좀 늘어나는 거다 아닐까라고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번에 특별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일반적으로 어느 조건만 되면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LH가 한다고 해서 더 적용이 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LH가 시행한다고 해서 임대주택이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추가로 이 공공기여 방식이 임대주택이 아니라 현금,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땅이죠. 공개공지라든가 자족용지, 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합 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155-0110으로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검색창에 LH 정비 지원 기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일단 저는 홈페이지를 먼저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기다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이 사실상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례가 둔천주공이 분쟁을 발생했을 때 한국부동산원이 들어가서 공사비 검증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공공이 사업 시행을 한 게 아니라 민간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다가 시공사나 이런 거에 트러블이 생겨서 중간에 들어가서 한번 서울시에서 공사비 검증을 해보라고 했을 때 자료 확보나 그 기간의 그 다른 자료 확보나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공사비 검증이 공공기관은 불가능하다는 걸 일반적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LH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시행을 하거나 LH나 조합이 같이 공동 시행에 참여해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검증은 100% 가능하니까 이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9년 전까지 분당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던 분당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좀 아름답고 좀 따뜻하고 살기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분당에 좀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아름마을도 그렇고 이 분당 자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살기 좋고 좀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미래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